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컨설팅 1팀 김도희입니다. 지난주 마케팅 뉴스에 있어서 재밌고 신선한 소식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4가지 뉴스를 설명해드리면서 저의 생각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그럼 지금 지난주 마케팅 뉴스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케팅 뉴스에 있어서 4가지 뉴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 식품업계 편의성이 높인 제품으로 연휴 나들이나 캠핑족을 공략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선풍기가 돌아왔다. 3인 가족이 4대를 써요. 세 번째 뉴스, 5월 황금 연휴 효과 톡톡. 해외여행 수요 껑충. 네 번째 뉴스, 1인 1닭. 치킨 피자도 1인분으로 만난다. 뉴스 기사만 보시면은 어떤 내용들이 오시는지 다들 짐작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4가지 뉴스에 대해서 지금 제목만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 뉴스부터 어떤 뉴스에 대한 내용인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뉴스에 있어서 제가 마케터로서 저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 식품업계 편의성 높인 제품으로 연휴 나들이 캠핑족 공략. 최근에 연휴가 되게 길게 있었고 그리고 요즘 트렌드 캠핑족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런 추세에 맞춰서 우리 식품업계에서는 편의성을 높인 제품으로 출시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조 대림의 대림선은 오뎅꼬치도 조리성의 편의를 높여서 오뎅꼬치 혹은 빨간 오뎅꼬치, 마라 오뎅꼬치, 포차 오뎅꼬치 등 소비자들이 쉽게 조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팔도 같은 경우에는 비빔쫄면을 재출시해서 2021년 단종한 쫄 비빔면을 리뉴얼한 제품으로 바베큐에 곁들이기 좋고 조리가 간편한 제품을 다시 선보였는데요.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기 액세서리 브랜드 어프어프와 협력해 테라 어프어프 아이스백 기획팩을 출시했다. 전면에 담은 아이스백과 테라 335ml 12캔과 24개 묶음으로 구성했다. 라고 기사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봐주시면은 빨간 오뎅꼬치, 포차 오뎅꼬치, 마라 오뎅꼬치 등 누구나 어디서든 쉽게 요리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비빔쫄면 같은 경우에는 바베큐와 곁들이기 쉽고 그리고 요리를 쉽게 해먹을 수 있다라는 제품으로 리뉴얼해서 출시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만 봐도 업체에서 새롭게 출시되고 만들었던 제품들의 특징을 보면은 소비자들이 쉽게 간편하게 요리를 해 먹을 수 있고 어디서나 언제나 제품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간편성과 그리고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는 제품들이 출시됐다는 특징을 알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브랜드와 협력을 해서 아이스백 기획팩을 출시했다고 해요. 아시다시피 여행을 가시거나 캠핑을 가실 때 술을 구매하시거나 음료를 구매하시는 분들 보면은 우리가 구매했을 때 음료가 조금 시원한 상태에서 먹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들 똑같고 이걸 챙겨가기 위해서 아이스백은 좀 필수적으로 다들 준비해서 가시는 편인데요. 아이스백 같은 경우에도 들고 다니기가 무겁고 부피가 큰 게 있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이 아이스백을 챙겨서 이동하고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인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편리하고 쉽게 아이스백에 안에 맥주를 아예 구성품으로 담아서 가지고 가서 맥주를 마신다거나 아니면 음료를 마신다거나 좀 여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높일 수 있도록 이런 소비자의 편리성과 구매성을 고려한 제품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한여름을 피해 이른 휴가를 떠나는 얼리 휴가족들이 늘어나면서 식품업계도 본격적인 성수기 전부터 치열한 신제품 경쟁에 돌입했다. 특히 경기 침체 상황에서 적은 비용으로 가족과 함께 국내에서 합리적인 휴가를 즐기고자 하는 이들이 늘어 관련 신제품 출시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을 했다라고 기사 내용에 적혀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여행이 불가능한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캠핑족들 그리고 국내 여행
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용 흐름이 좀 증가하고 있었던 추세였는데요. 물론 지금은 해외여행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전에 진행했던 캠핑과 그리고 국내 여행에 있어서의 트렌드가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식품업계에서는 여행을 가거나 캠핑을 가는 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이분들이 상품을 구매하는 부분에 고려도를 편리함과 그리고 실속을 조금 고려한 제품들을 계속 출시하고 있다고 해요. 저는 이 뉴스가 조금 흥미롭고 재밌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이유가, 사실 우리가 식품이라고 하면은 이 식품과 관련된 맛이나 아니면은 구매, 프로모션, 다른 제품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이용해서 요리를 해먹는지에 대한 마케팅적인 소구점을 풀어서 광고를 진행을 했다면은, 이제는 식품 업종이라 하더라도 꼭 식품, 그러니까 음식에 관해서만 집중해서 포인트를 잡고 광고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다른 포인트도 활용해 볼 수 있다라고 조금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 뉴스가 가장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치즈를 판매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캠핑 쪽도 울고 갈 치즈 라는 문구 등을 활용을 해서 이 치즈에 대한 맛이나 아니면은 어떠한 형태를 표현한다기보다는 캠핑 쪽에 타겟을 두고 광고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다른 타겟들도 광고를 운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캠핑과 관련된 소비자들을 한 번 더 타겟하겠다라는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소구점 자체가 일반적인 식품업계와는 다르게 포인트를 조금 색다르게 잡아가고 우리만의 타겟을 활성해 갈 수 있다라는 장점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한계점을 뚫고 내 생각의 가치관을 넓혀서 다양한 타겟도 진행해 볼 수 있다라는 마케팅 관점을 본다면은 저는 이 뉴스가 가장 신선하고 재미있었던 뉴스가 아닐까 생각을 드는데요. 내가 식품을 진행하면서 그냥 뻔한 맛이나 식감 혹은 구매가 아닌 나만의 타겟을 만들어 가는 것은 신규 소비자들을 계속해서 생성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선풍기가 돌아왔다. 3인 가족이 내댔어요 라는 말인데요. 요즘 뉴스로도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전기세가 이제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도 자취를 하는 입장으로서 전기세에 대한 부담감은 엄청나게 느껴지고 있고, 그리고 에어컨, 계속 날은 더워지는데 에어컨을 틀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전기세에 대한 고려도는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는 에어컨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선풍기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은 5월 2일부터 지금 폭염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6월이나 7월에는 작년보다 온도가 더 높을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고 말을 해주셨는데요. 전기세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전기세가 올라가기 전과 후를 비교해 봤을 때 선풍기 판매량은 200% 폭증했다고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에어컨 보급률은 상승을 하고 있는 반면 선풍기 보급률은 오히려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지난해부터는 시작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선풍기를 부활시켰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전년도 기준으로 이전 20년 동안은 선풍기보다는 에어컨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도가 급증을 했다면은 전년도 기준으로 전기세가 올라가면서 소비자가 구매하는 고려 요소가 에어컨보다는 선풍기로 바뀌었다라는 말인데요. 왜 선풍기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선풍기 날개수에 대해서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저도 선풍기 날개수는 그냥 뭐 3개의 날개가 있든 4개의 날개가 있든 그냥 이건 디자인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날개에 있어서 다른 어떠한 장점이나 특이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기사를 보면서 색다르게 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선풍기에서 바람을 일으키는 회전 날개를 엽이라고 하는데요. 날개 수가 많을수록 바람이 잘게 쪼개져 부드럽고 소음이 작으며, 날개 수가 적을수록 바람이 세지는 반면 소리가 커진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더 신선했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선풍기가 3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느냐 혹은 5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풍기의 바람의 색이나 소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사실 소비자들이 많이 인지하고 있지 않은 부분일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뻔한 광고 소재보다는 내가 알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내용들로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면서 그 해당 소구 포인트
포인트를 활용해서 우리만의 신규 타겟을 확장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기세가 계속 올라가면서 에어컨의 수요도보다는 선풍기의 수요도가 증가하고 있는 지금 추세에서 소비자들이 고려하는 요소는 에어컨이 선풍기보다 바람이 더 시원하니까 였는데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선풍기 날개수를 조금 더 많은 5개짜리로 구매한다면은 선풍기 날개수가 3개짜리인 것보다는 더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다. 꼭 에어컨뿐만 아니더라도 적은 소음으로 선풍기에서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다라는 문장을 혹은 포인트를 소비자들한테 전달을 하면서 우리에 대한 타겟을 확장해 간다면은 선풍기 시장에서도 수요도 혹은 구매력이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케터의 입장으로서는 이런 소구 포인트도 활용해 볼 만하다. 특히 지금 이제는 에어컨보다는 선풍기를 구매하고 있는 시장 현황, 그리고 이제는 선풍기를 구매를 시작해야 될 시기를 고려한다면은 이런 문구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진행해 볼 만한 문구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뉴스가 가장 신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큘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선풍기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공기를 빨아들이고 회오리 바람처럼 모은 다음 길게 뽑아서 멀리 보내는 게 서큘레이터라고 합니다. 서큘레이터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도 지금은 치열하다고 하는데요. 서큘레이터 같은 경우에도 전기 요금 인상과 경기 불황으로 기본 기능만 있는 저렴한 선풍기가 인기를 얻고 있지만 기능과 디자인이 강조된 서큘레이터도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바람만 전달하는 선풍기보다는 기능도 잡을 수 있고 예쁜 디자인도 잡을 수 있는 서큘레이터 또한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있는 제품이라고 하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풍기에 대한 날개수로 소구점을 풀어내서 광고를 집행하면서 신규 타겟을 확장해 나간다면 서큘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조금 더 기능성이나 아니면은 디자인을 소비자들에게 표현해 주면서 우리 광고를 조금 확장해 가면은 지금 시기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의 구매 요소를 조금 더 자극시켜서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에어컨과 냉기를 고루 전달하는 선풍기랑 서큘레이터를 함께 틀면 냉방 효과가 좋아진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적은 에너지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어 전력 소모를 줄이는 방법이다 라고도 하는데요. 에어컨 한 대 트는 것보다는 서큘레이터와 선풍기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시원함은 시원함대로 느끼고 전력은 전력대로 소비량을 줄여서 전기세는 전기세대로 우리가 저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합니다. 전기세가 솔직히 계속 올라가면서 이 한여름 그리고 계속 더워지는 7월과 6월, 8월 이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요. 소비자들은 내가 적은 비용으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우리 선풍기나 서큘레이터 시장의 클라이언트 분들께서는 우리에 대한 새로운 소비자들을 모색할 수도 있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원하고 있는 선풍기와 서큘레이터를 판매하면서 전환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에 있어서는 저는 현재 광고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 볼 수 있을 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광고를 그냥 똑같이 선풍기 그리고 서큘레이터에 중심을 두어서 진행을 한다기보다는 소구점, 포인트를 조금 더 색다르게 잡고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풍기는 날개수의 포인트를 잡아서 이 날개수에 따라서 시원한 바람 그리고 적은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장점들을 어필해주면서 그리고 서큘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공기의 순환이나 아니면은 디자인 그리고 전력 소모가 적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어필해주면서 광고를 집행하면은 이 부분을 활용한 광고를 보고 소비자들이 호기심에 이끌려 유입된다면은 조금 더 우리 자사의 브랜딩이나 아니면은 전환율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5월 황금 연휴 톡톡 해외여행 수요 껑충. 말 그대로 5월에 황금 연휴 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많다
라는 뉴스인데요. 실제로도 제 주위를 보면은 황금 연휴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조금 더 완화되고 규제가 풀리면서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가 조금 풀리면서 해외여행을 생각 안 해본 건 아닌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여행업계 종사자분들에겐 제일 긍정적인 뉴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5월 동안에도 소비자들이 해외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데 뿐만 아니라 여름 성수기 예약률도 순항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소비자들이 여름 휴가나 아니면은 여름 휴가가 지나고 비수기 시즌이나 다른 겨울 쪽 그리고 뭐 연말 쪽에 있어서 해외여행에 대한 소비자들의 조금 고려 요소가 긍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말인데요. 동남아시아와 일본 등 단거리에서 벗어나 장거리 지역 수요도 크게 전망할 것이라고 이번 여름 휴가에는 보여진다고 합니다. 사실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면서 여행업종의 클라이언트 분들께서는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여행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그만큼의 소비자의 유입도 떨어질 거고 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피해를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지금이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뉴스에서 보면은 아실 수 있다시피 여름 휴가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시아나 아니면 일본 같은 단거리 여행보다는 조금 해외 장거리 지역의 여행을 조금 더 선호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예약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광고를 집행을 한다면은 이런 소구 포인트를 활용을 해서 장거리 여행에 관련된 뭐 여행 패키지나 아니면은 프로모션 혹은 다른 구성품들 그리고 뭐 해당 지역에 대한 인기 지역들을 조금 더 노출시키면서 소비자들에게 유입을 유도시킨다면은 이런 것도 마케팅의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1인 1닭 치킨 피자도 1인분으로 만난다 인데요. 기사 내용을 한 번만 살펴볼게요. 지금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대표 외식 메뉴인 치킨과 피자도 1인용으로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외식업계는 1인 손님을 장기 고객으로 모신다는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자취생의 입장으로서 치킨이나 피자 너무 먹고 싶은데 다 못 먹을 걸 알기 때문에 구매를 조금 피했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1인 가구를 전략으로 잡아서 외식업계는 이제 1인 피자, 1인 치킨 등의 신메뉴들을 출시해서 1인 가구들을 조금 더 잡아가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외식업계에 따르면 업계에서 가족 형태가 3, 4인으로 이뤄진 핵가족에서 1, 2인 가구로 축소된 점에 주목해 1인, 1.5인용, 2인용 등 새로운 메뉴를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1인과 2인 가구 중에서도 배달 음식과 외식을 즐기는 2030 세대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소비 성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자취생들 뿐만 아니라 2인 가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식이나 아니면은 배달에 대한 소비자의 고려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타겟팅으로 해서 이들이 조금 더 구매하기 쉽고 그리고 구매를 이끌기 위한 제품들을 출시해서 전략으로 잡아가겠다라는 말입니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대학생, 직장인들을 포함한 딩크족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이들의 외식 습관을 고려한 메뉴 구성을 계속 고민 중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배달이나 아니면은 외식, 식품 업종에 있어서 사실 우리 제품을 홍보하는 브랜딩, 배너 광고를 많이 집행을 하실 텐데요. 배너 광고를 집행하면서 우리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브랜드라면 사실 메뉴가 어떤 메뉴인지 어떤 맛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가격을 하고 있는지는 웬만한 사람들은 이젠 다 인지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안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배달의 민족이라고 말할 정도로 배달을 되게 많이 시켜 먹는 민족이다 보니까 배달 부분에 있어서 어떤 메뉴가 어떤 맛 그리고 어떠한 가격,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는 소비자들한테 이제는 너무 알고 뻔한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들을 잡고 전략을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1인이나 아니면 1.5인용, 2인용 제품들을 출시한다고 하면은
이런 1인용 그리고 1.5인용, 2인용의 소급 포인트의 광고를 진행해보는 것도 저는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사 내용에 보면은 20, 30대 세대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성향을 고려하고 있고 그들의 성향을 고려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광고를 진행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광고는 뭐 연령 타겟팅도 당연히 가능하고 지역 타겟팅도 당연히 가능한데요. 연령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이 해당 연령을 집중적으로 1인 메뉴, 2인 메뉴 출시라는 소급 포인트로 소비자들에게 전달을 시키고 브랜딩을 쌓아간다면 이들의 인식 자체에는 이 해당 브랜드에서 1인 메뉴가 있다라는 것이 이미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배달을 시켜 먹거나 외식을 해서 먹을 때 이 브랜드 먼저 찾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연령 타겟팅을 활용을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들을 자극시킬 수 있는 문구를 고려해 본다면은 사실 제가 20, 30대이고 그리고 1인 자취생의 입장으로 본다면은 1인용이다 혹은 2인용이다 한 끼에 해결할 수 있다 남는 음식이 발생하지 않는다 등 우리가 구매하고 배달시켜 먹을 때 고려했던 요소들을 한 번 더 자극시켜주는 문구들을 활용하는 광고들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사실 많이 고려하는 것 같아요. 막 배달시켜 먹거나 아니면은 나가서 먹을 때 남는 비용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까운 돈들 이런 것들이 고려가 많이 됐었는데 남는 것도 없고 내가 한 끼에 해결할 수도 있고 간편하고 내가 원하는 걸 먹는다 그리고 따로 요리하지 않아도 한 끼가 해결된다 라는 이런 자극 요소들만 봐도 유입은 충분히 잡아낼 수 있고 유입 자체가 우리에 대한 자사, 인지도, 브랜드를 소비자들에게 인식시켜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브랜딩을 잡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주 마케팅 뉴스는 어떠셨나요? 이번 주에도 제가 재밌고 신선한 뉴스들이 있다면 뉴스들을 정리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광고 컨설팅 1팀 김도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